자, 오늘은 와인과 함께 사실 좀 마셔가지고 제 얼굴이 불구족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갑다 해주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토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채널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해드리고 나눠보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내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방구석 중국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할 때 사실은 딱히 막 그렇게 큰 포부나 목표나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즐기고 싶을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방구석 중국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방구석 중국어? 천박하게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그런데 저도 알아요. 뭔지 알거든요. 저도 한 번은 이렇게 내 이름 너무 촌스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뒤에 보이세요? 아크릴로 이렇게 방구석 중국어라고 팠어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의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이 채널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채널을 처음 개설을 하고 좀 한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할 때쯤 이렇게 중국어 플랫폼이나 외국어 플랫폼 이런 데에서 우리 거 좀 써주세요. 우리 거 좀 광고를 해주세요. 혹은 영상을 좀 거기에 한번 올려보시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제안들을 받았었어요. 그런 제안을 받곤 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겠다라고 한 적도 있고 답장을 제가 안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사실 오케이를 안 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뭔가 방구석 중국어라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고 내가 운영해 나가고 내가 꾸려나가는 건데 단순히 단기적인 그런 눈앞의 이익, 수익 때문에 내가 그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방구석 중국어에 넣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얼마를 준다고 해도 사실 그런 제안은 오케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월에 한 1000 들어오면은 하죠.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 광고가 가져다주는 그 수익보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는 그냥 그 자체가 저한테는 더 큰 개인적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그런 좋은 제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욕심났던 제안이 한 번 있었는데 HSK 대표 브랜드 협업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어버려서 그때 한 번 되게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공유해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죠. 앞으로의 채널 방향.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어 표현이나 중국어 회화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께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더 실력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느끼는 어떤 고충들, 어려움들,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발음에 관한 영상인데 제가 발음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하다가 뭔가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속 다 체계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고 이래서 여러분들께 여태껏 만들어드리지 못했는데 가장 요청이 많음에도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 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음에 관한 영상. 그리고 제가 가장 욕심나는 부분은 사실 오디오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입맛에 맞진 않을 거예요. 오디오북이라는 게. 저희가 중국 책들, 문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접할 기회는 많잖아요. 내가 뭐 그냥 서점만 가도 책들이 정말 많아. 근데 이제 그거를 리스닝 할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mp3로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막 찾아가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제 구독자님께서 안내 일기를 한번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내 일기를 읽고 있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내 일기.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또 중국어 문학을 읽음으로써, 소설을 읽음으로써 내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한번 이렇게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소설책으로도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소설책에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테스트 삼아 볼게요. 안내일기를 읽고 내 중국어가 조금 는 것 같다. 뭐 어땠다. 이런 점이 좋았다. 그런데 이런 점은 좋지 않았다. 이런 거를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중국어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나요? 아니면 독학을 하시나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보시나요? 대학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배우실 거고 학교에서 배우실 거고 학원을 많이 다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지는 많진 않아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다른 좀 심화 과정을 한번 들은 적은 있지만 학원을 막 다녀본 적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강료가 많이 비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국어 어떤 이유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좋아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들 보니까. 저는 약간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배웠다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좋아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좋아서 배웠어요. 좋아서 배웠고, 대학교 때는 좀 문학 작품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문학에 좀 매력을 느껴서 중국 문학을 조금 더 접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더 공부했던 것도 있고, 내가 통역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더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비즈니스 때문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중국어가 필요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중국 회사나 이렇게 회사 내에서 중국어를 사용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몰랐나? 하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배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고생할 걸 알고, 그리고 또 이게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뭔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입사를 처음 했을 때 내가 기술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드웨어 용어나 뭐든 기구 관련한 용어나 소프트웨어 관련한 용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도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빨개지는 것 같다. 하나도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번역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네가 들은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근데 그 그대로도 어려워요. 그대로도 어려워. 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막 중국 바이두 검색해서 그 두편 사진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사진으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아니면은 그 어떤 부품의 영문을 알게 되면은 그 영문을 검색해서 중국어가 이건데 이게 맞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으로 확인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엑셀에 가득가득 이렇게 텍스트가 찼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찼어요. 제가 오늘 출하 검사라는 단어를 물론 이렇게 풀어서 检查出货 检查出货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检查出货라고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 체크를 하는데 验货 라고 하더라고요. 验货 아, 验证 出货의 줄임말이구나. 그래서 그때 또 알게 되는 거죠. 아, 출하 검사는 验货 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제품의 패키지에 이 봉인 실이라고 하나요? 봉인 라벨? 봉인 라벨을 펑커티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제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방화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막 그냥 이런 거 케이블은 그냥 단순하게 CN이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알아듣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중국 회사랑 컨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그냥 한 번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은 까먹으니까 다음에 또 못 알아들으니까 적어 놓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어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방구석 중국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생활로 이야기가 이렇게 번졌네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서 중국어를 많이 어쩔 수 없이 생존에 의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컨텐츠 계속 만들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느끼는 어려움들이나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보니까 내가 현지에서 배우는 것보다 당연히 더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깨달은 노하우나 해결책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께도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얼굴 계속 빨개져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만추 더빙은 또 안 해주세요. 만추 더빙 같은 건 또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파격적인 영화를 한번 골라보아서 더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